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지혜의 길, 그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마침내 스스로 단단해졌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열한 방법으로 당신을 다시 무너뜨리려 했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의 통찰을 통해 나르시시스트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파괴적인 심리적 함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함정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수년간 쌓아온 치유의 노력이 단 몇 주 만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칼 융이 발견한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이나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바로 희생양이 된 당신이 심리적으로 자신들보다 더 강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융의 그림자 자아 이론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열등감과 나약함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거짓된 우월감을 유지합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며 약해져 있을 때 당신은 그들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적 에너지 공급원이었고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노란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들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일어납니다. 융은 이를 권력 역전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고 에너지를 빨아먹을 수 있는 대상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서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정체성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융이 경고했던 마지막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 무기는 바로 심리적 투사 전쟁입니다. 통제력을 잃고 있음을 감지한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가스라이팅이나 피해자 행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공격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강점 폄하하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제 당신의 약점이 아닌 당신이 새롭게 얻은 강점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과거에 당신의 약점을 비난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정말 변했어. 좋은 쪽으로 변한 게 아니야. 예전에는 참 다정했는데 이제는 이기적이기만 하네. 성공하더니 교만해졌구나.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지? 이것은 무작위적인 비난이 아닙니다. 융의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당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치유의 성과들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웠다면 그들은 당신을 냉혈한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당신을 공격적이라고 몰아세울 겁니다. 당신이 자신감을 되찾았다면 그들은 당신을 오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융은 이를 강점에 대한 수치심 주기라고 명명했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 바로 그 자질들에 대해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교묘한 책략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향수를 이용한 조종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며 통제하기 쉬웠던 과거의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농담에 웃어주던 때가 기억나? 그때가 훨씬 행복해 보였는데. 그런 자기계발서들 읽기 전이 훨씬 좋았어. 난 예전에 내가 그리워.
내가 변하기 전에는 우리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데 융은 이것을 심리적 시간여행이라 설명합니다. 당신을 과거의 낡은 패턴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설계된 함정입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당신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당신 스스로도 무력했던 과거의 자신을 그리워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실패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가장 위험하고 비열한 마지막 무기를 배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 조작된 취약성입니다.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상대방의 가장 깊은 연민과 동정심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데 명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가장 강해진 바로 그 시점에 맞춰 그들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들어하며 위기에 처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심각한 가족 드라마 또는 감정적 붕괴 등 그들은 당신이 강해진 순간과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 위기를 터뜨립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 당신의 돌봄 본능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세운 경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머릿속에 저장해 둔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무기 삼아 당신의 치유 과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들이 종종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그 문제들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관계, 직장, 건강 등 모든 것을 스스로 망가뜨리면서까지 당신이 개입하여 자신을 구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당신을 다시 돌보는 사람의 역할로 끌어내립니다. 둘째, 그들이 여전히 당신 위에 군림하며 당신을 통제할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힘들게 얻은 강인함을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힘들게 확립한 바로 그 경계와 가치를 타협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보통 돈은 안 빌려주는 거 알지만 이번은 정말 달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건 알지만 지금은 내가 정말 필요해. 너 자신에게 집중하려는 거 알지만 딱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융은 이 모든 딱 한 번만이라는 말이 당신이 쌓아올린 심리적 방어벽을 허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보다 자신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덫에 걸리는 순간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교활한 조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분리된 연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책임까지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정이라는 끈끈한 유대감 때문에 이러한 분리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정을 악용하여 당신을 착취하려 듭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가 위기 상황을 빌미로 당신을 과거의 패턴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여정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 여정을 방해하는가? 그들이 당신의 강인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당신의 모습이 그들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으나
포기해버린 잠재력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위축시키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단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인정보다 진정성을 선택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필사적으로 끌어내리려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조종에 저항할 때마다, 그들이 만들어낸 위기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경계를 지켜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들의 통제력이 언제나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조종의 면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이미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마지막 비열한 함정은 당신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바라김을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조종하려는 그들의 필요 자체가 바로 당신이 얻은 자유의 증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통제 가능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그 순간 당신의 진정한 삶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조작된 위기도 당신이 얻은 소중한 자유와 맞바꿀 가치는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참여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지혜의 길, 그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마침내 스스로 단단해졌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열한 방법으로 당신을 다시 무너뜨리려 했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의 통찰을 통해 나르시시스트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파괴적인 심리적 함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함정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수년간 쌓아온 치유의 노력이 단 몇 주 만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칼 융이 발견한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이나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바로 희생양이 된 당신이 심리적으로 자신들보다 더 강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융의 그림자 자아 이론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열등감과 나약함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거짓된 우월감을 유지합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며 약해져 있을 때 당신은 그들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적 에너지 공급원이었고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노란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들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일어납니다. 융은 이를 권력 역전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고 에너지를 빨아먹을 수 있는 대상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서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정체성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융이 경고했던 마지막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 무기는 바로 심리적 투사 전쟁입니다. 통제력을 잃고 있음을 감지한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가스라이팅이나 피해자 행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공격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강점 폄하하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제 당신의 약점이 아닌 당신이 새롭게 얻은 강점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과거에 당신의 약점을 비난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정말 변했어. 좋은 쪽으로 변한 게 아니야. 예전에는 참 다정했는데 이제는 이기적이기만 하네. 성공하더니 교만해졌구나.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지? 이것은 무작위적인 비난이 아닙니다. 융의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당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치유의 성과들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웠다면 그들은 당신을 냉혈한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당신을 공격적이라고 몰아세울 겁니다. 당신이 자신감을 되찾았다면 그들은 당신을 오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융은 이를 강점에 대한 수치심 주기라고 명명했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 바로 그 자질들에 대해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교묘한 책략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향수를 이용한 조종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며 통제하기 쉬웠던 과거의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농담에 웃어주던 때가 기억나? 그때가 훨씬 행복해 보였는데. 그런 자기계발서들 읽기 전이 훨씬 좋았어. 난 예전에 내가 그리워. 내가 변하기 전에는 우리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데 융은 이것을 심리적 시간여행이라 설명합니다. 당신을 과거의 낡은 패턴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설계된 함정입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당신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당신 스스로도 무력했던 과거의 자신을 그리워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실패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가장 위험하고 비열한 마지막 무기를 배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 조작된 취약성입니다.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상대방의 가장 깊은 연민과 동정심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데 명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가장 강해진 바로 그 시점에 맞춰 그들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들어하며 위기에 처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심각한 가족 드라마 또는 감정적 붕괴 등 그들은 당신이 강해진 순간과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 위기를 터뜨립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 당신의 돌봄 본능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세운 경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머릿속에 저장해 둔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무기 삼아 당신의 치유 과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들이 종종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그 문제들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관계, 직장, 건강 등 모든 것을 스스로 망가뜨리면서까지 당신이 개입하여 자신을 구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당신을 다시 돌보는 사람의 역할로 끌어내립니다. 둘째, 그들이 여전히 당신 위에 군림하며
당신을 통제할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힘들게 얻은 강인함을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힘들게 확립한 바로 그 경계와 가치를 타협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보통 돈은 안 빌려주는 거 알지만 이번은 정말 달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건 알지만 지금은 내가 정말 필요해. 너 자신에게 집중하려는 거 알지만 딱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융은 이 모든 딱 한 번만이라는 말이 당신이 쌓아올린 심리적 방어벽을 허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보다 자신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덫에 걸리는 순간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교활한 조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분리된 연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책임까지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정이라는 끈끈한 유대감 때문에 이러한 분리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정을 악용하여 당신을 착취하려 듭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가 위기 상황을 빌미로 당신을 과거의 패턴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여정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 여정을 방해하는가? 그들이 당신의 강인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당신의 모습이 그들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으나 포기해버린 잠재력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위축시키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단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인정보다 진정성을 선택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필사적으로 끌어내리려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조종에 저항할 때마다, 그들이 만들어낸 위기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경계를 지켜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들의 통제력이 언제나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조종의 면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이미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마지막 비열한 함정은 당신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바라김을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조종하려는 그들의 필요 자체가 바로 당신이 얻은 자유의 증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통제 가능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그 순간 당신의 진정한 삶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조작된 위기도 당신이 얻은 소중한 자유와 맞바꿀 가치는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참여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지혜의 길, 그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마침내 스스로 단단해졌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열한 방법으로 당신을 다시 무너뜨리려 했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의 통찰을 통해 나르시시스트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파괴적인 심리적 함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함정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수년간 쌓아온 치유의 노력이 단 몇 주 만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칼 융이 발견한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이나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바로 희생양이 된 당신이 심리적으로 자신들보다 더 강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융의 그림자 자아 이론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열등감과 나약함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거짓된 우월감을 유지합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며 약해져 있을 때 당신은 그들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적 에너지 공급원이었고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노란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들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일어납니다. 융은 이를 권력 역전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고 에너지를 빨아먹을 수 있는 대상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서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정체성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융이 경고했던 마지막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 무기는 바로 심리적 투사 전쟁입니다. 통제력을 잃고 있음을 감지한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가스라이팅이나 피해자 행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공격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강점 폄하하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제 당신의 약점이 아닌 당신이 새롭게 얻은 강점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과거에 당신의 약점을 비난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정말 변했어. 좋은 쪽으로 변한 게 아니야. 예전에는 참 다정했는데 이제는 이기적이기만 하네. 성공하더니 교만해졌구나.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지? 이것은 무작위적인 비난이 아닙니다. 융의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당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치유의 성과들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웠다면 그들은 당신을 냉혈한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당신을 공격적이라고 몰아세울 겁니다. 당신이 자신감을 되찾았다면 그들은 당신을 오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융은 이를 강점에 대한 수치심 주기라고 명명했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 바로 그 자질들에 대해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교묘한 책략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향수를 이용한 조종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며 통제하기 쉬웠던 과거의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농담에 웃어주던 때가 기억나? 그때가 훨씬 행복해 보였는데. 그런 자기계발서들 읽기 전이 훨씬 좋았어. 난 예전에 내가 그리워. 내가 변하기 전에는 우리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데 융은 이것을 심리적 시간여행이라 설명합니다. 당신을 과거의 낡은 패턴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설계된 함정입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당신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당신 스스로도 무력했던 과거의 자신을 그리워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실패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가장 위험하고 비열한 마지막 무기를 배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 조작된 취약성입니다.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상대방의 가장 깊은 연민과 동정심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데 명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가장 강해진 바로 그 시점에 맞춰 그들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들어하며 위기에 처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심각한 가족 드라마 또는 감정적 붕괴 등 그들은 당신이 강해진 순간과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 위기를 터뜨립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 당신의 돌봄 본능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세운 경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머릿속에 저장해 둔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무기 삼아 당신의 치유 과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들이 종종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그 문제들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관계, 직장, 건강 등 모든 것을 스스로 망가뜨리면서까지 당신이 개입하여 자신을 구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당신을 다시 돌보는 사람의 역할로 끌어내립니다. 둘째, 그들이 여전히 당신 위에 군림하며 당신을 통제할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힘들게 얻은 강인함을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힘들게 확립한 바로 그 경계와 가치를 타협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보통 돈은 안 빌려주는 거 알지만 이번은 정말 달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건 알지만 지금은 내가 정말 필요해. 너 자신에게 집중하려는 거 알지만 딱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융은 이 모든 딱 한 번만이라는 말이 당신이 쌓아올린 심리적 방어벽을 허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보다 자신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덫에 걸리는 순간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교활한 조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분리된 연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책임까지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정이라는 끈끈한 유대감 때문에 이러한 분리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정을 악용하여 당신을 착취하려 듭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가 위기 상황을 빌미로 당신을 과거의 패턴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여정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 여정을 방해하는가? 그들이 당신의 강인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당신의 모습이 그들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으나 포기해버린 잠재력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위축시키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단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인정보다 진정성을 선택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필사적으로 끌어내리려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조종에 저항할 때마다, 그들이 만들어낸 위기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경계를 지켜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들의 통제력이 언제나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조종의 면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이미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마지막 비열한 함정은 당신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바라김을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조종하려는 그들의 필요 자체가 바로 당신이 얻은 자유의 증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통제 가능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그 순간 당신의 진정한 삶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조작된 위기도 당신이 얻은 소중한 자유와 맞바꿀 가치는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참여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지혜의 길, 그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마침내 스스로 단단해졌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열한 방법으로 당신을 다시 무너뜨리려 했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의 통찰을 통해 나르시시스트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파괴적인 심리적 함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함정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수년간 쌓아온 치유의 노력이 단 몇 주 만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칼 융이 발견한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이나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바로 희생양이 된 당신이 심리적으로 자신들보다 더 강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융의 그림자 자아 이론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열등감과 나약함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거짓된 우월감을 유지합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며 약해져 있을 때 당신은 그들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적 에너지 공급원이었고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노란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들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일어납니다. 융은 이를 권력 역전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고 에너지를 빨아먹을 수 있는 대상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서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정체성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융이 경고했던 마지막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 무기는 바로 심리적 투사 전쟁입니다. 통제력을 잃고 있음을 감지한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가스라이팅이나 피해자 행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공격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강점 폄하하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제 당신의 약점이 아닌 당신이 새롭게 얻은 강점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과거에 당신의 약점을 비난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정말 변했어. 좋은 쪽으로 변한 게 아니야. 예전에는 참 다정했는데 이제는 이기적이기만 하네. 성공하더니 교만해졌구나.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지? 이것은 무작위적인 비난이 아닙니다. 융의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당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치유의 성과들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웠다면 그들은 당신을 냉혈한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당신을 공격적이라고 몰아세울 겁니다. 당신이 자신감을 되찾았다면 그들은 당신을 오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융은 이를 강점에 대한 수치심 주기라고 명명했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 바로 그 자질들에 대해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교묘한 책략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향수를 이용한 조종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며 통제하기 쉬웠던 과거의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농담에 웃어주던 때가 기억나? 그때가 훨씬 행복해 보였는데. 그런 자기계발서들 읽기 전이 훨씬 좋았어. 난 예전에 내가 그리워. 내가 변하기 전에는 우리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데 융은 이것을 심리적 시간여행이라 설명합니다. 당신을 과거의 낡은 패턴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설계된 함정입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당신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당신 스스로도 무력했던 과거의 자신을 그리워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실패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가장 위험하고 비열한 마지막 무기를 배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 조작된 취약성입니다.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상대방의 가장 깊은 연민과 동정심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데 명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가장 강해진 바로 그 시점에 맞춰 그들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들어하며 위기에 처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심각한 가족 드라마 또는 감정적 붕괴 등 그들은 당신이 강해진 순간과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 위기를 터뜨립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 당신의 돌봄 본능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세운 경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머릿속에 저장해 둔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무기 삼아 당신의 치유 과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들이 종종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그 문제들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관계, 직장, 건강 등 모든 것을 스스로 망가뜨리면서까지 당신이 개입하여 자신을 구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당신을 다시 돌보는 사람의 역할로 끌어내립니다. 둘째, 그들이 여전히 당신 위에 군림하며 당신을 통제할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힘들게 얻은 강인함을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힘들게 확립한 바로 그 경계와 가치를 타협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보통 돈은 안 빌려주는 거 알지만 이번은 정말 달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건 알지만 지금은 내가 정말 필요해. 너 자신에게 집중하려는 거 알지만 딱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융은 이 모든 딱 한 번만이라는 말이 당신이 쌓아올린 심리적 방어벽을 허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보다 자신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덫에 걸리는 순간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교활한 조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분리된 연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책임까지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정이라는 끈끈한 유대감 때문에 이러한 분리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정을 악용하여 당신을 착취하려 듭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가 위기 상황을 빌미로 당신을 과거의 패턴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여정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 여정을 방해하는가? 그들이 당신의 강인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당신의 모습이 그들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으나 포기해버린 잠재력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위축시키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단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인정보다 진정성을 선택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필사적으로 끌어내리려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조종에 저항할 때마다, 그들이 만들어낸 위기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경계를 지켜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들의 통제력이 언제나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조종의 면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이미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마지막 비열한 함정은 당신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발악임을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조종하려는 그들의 필요 자체가 바로 당신이 얻은 자유의 증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통제 가능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그 순간 당신의 진정한 삶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조작된 위기도 당신이 얻은 소중한 자유와 맞바꿀 가치는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참여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지혜의 길, 그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마침내 스스로 단단해졌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열한 방법으로 당신을 다시 무너뜨리려 했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의 통찰을 통해 나르시시스트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파괴적인 심리적 함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함정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수년간 쌓아온 치유의 노력이 단 몇 주 만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칼 융이 발견한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이나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바로 희생양이 된 당신이 심리적으로 자신들보다 더 강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융의 그림자 자아 이론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열등감과 나약함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거짓된 우월감을 유지합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며 약해져 있을 때 당신은 그들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적 에너지 공급원이었고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노란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들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일어납니다. 융은 이를 권력 역전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고 에너지를 빨아먹을 수 있는 대상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서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정체성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융이 경고했던 마지막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 무기는 바로 심리적 투사 전쟁입니다. 통제력을 잃고 있음을 감지한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가스라이팅이나 피해자 행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공격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강점 폄하하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제 당신의 약점이 아닌 당신이 새롭게 얻은 강점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과거에 당신의 약점을 비난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정말 변했어. 좋은 쪽으로 변한 게 아니야. 예전에는 참 다정했는데 이제는 이기적이기만 하네. 성공하더니 교만해졌구나.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지? 이것은 무작위적인 비난이 아닙니다. 융의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당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치유의 성과들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웠다면 그들은 당신을 냉혈한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당신을 공격적이라고 몰아세울 겁니다. 당신이 자신감을 되찾았다면 그들은 당신을 오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융은 이를 강점에 대한 수치심 주기라고 명명했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 바로 그 자질들에 대해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교묘한 책략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향수를 이용한 조종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며 통제하기 쉬웠던 과거의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농담에 웃어주던 때가 기억나? 그때가 훨씬 행복해 보였는데 그런 자기계발서들 읽기 전이 훨씬 좋았어. 난 예전에 내가 그리워. 내가 변하기 전에는 우리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데 융은 이것을 심리적 시간여행이라 설명합니다. 당신을 과거의 낡은 패턴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설계된 함정입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당신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당신 스스로도 무력했던 과거의 자신을 그리워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실패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가장 위험하고 비열한 마지막 무기를 배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 조작된 취약성입니다.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상대방의 가장 깊은 연민과 동정심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데 명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가장 강해진 바로 그 시점에 맞춰 그들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들어하며 위기에 처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심각한 가족 드라마 또는 감정적 붕괴 등 그들은 당신이 강해진 순간과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 위기를 터뜨립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 당신의 돌봄 본능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세운 경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머릿속에 저장해 둔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무기 삼아 당신의 치유 과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들이 종종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그 문제들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관계, 직장, 건강 등 모든 것을 스스로 망가뜨리면서까지 당신이 개입하여 자신을 구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당신을 다시 돌보는 사람의 역할로 끌어내립니다. 둘째, 그들이 여전히 당신 위에 군림하며 당신을 통제할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힘들게 얻은 강인함을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힘들게 확립한 바로 그 경계와 가치를 타협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보통 돈은 안 빌려주는 거 알지만 이번은 정말 달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건 알지만 지금은 내가 정말 필요해. 너 자신에게 집중하려는 거 알지만 딱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융은 이 모든 딱 한 번만이라는 말이 당신이 쌓아올린 심리적 방어벽을 허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보다 자신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덫에 걸리는 순간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교활한 조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분리된 연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책임까지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정이라는 끈끈한 유대감 때문에 이러한 분리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정을 악용하여 당신을 착취하려 듭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가 위기 상황을 빌미로 당신을 과거의 패턴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여정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 여정을 방해하는가? 그들이 당신의 강인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당신의 모습이 그들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으나 포기해버린 잠재력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위축시키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단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인정보다 진정성을 선택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필사적으로 끌어내리려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조종에 저항할 때마다
그들이 만들어낸 위기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경계를 지켜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들의 통제력이 언제나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